네, 안녕하세요. KB증권 이승종입니다. 오늘도 어김없이 그 남자와 함께 하우스비를 알아보는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제 옆에 KB국민은행 최철호 차장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KB국민은행 6월 하우스비 좀 알아봐야 되는데요. 6월 하우스비 얘기하기 전에 어떻게 지내셨어요? 네, 뭐 5월 잘 보냈습니다. 오늘 화장을 하고 오셨네요. 아, 네. 화장을 하는데 입술을 안 칠해서 가온하신 줄 알았어요. 자, 본격적으로 6월 하우스비 좀 알아보도록 하죠. 지난달 증시에 대한 리뷰부터 좀 해볼까요? 네, 지난 5월에 제가 증시의 불확실성이 나타날 수 있다는 점을 먼저 짚어들었었는데요. 네. 그중 하나가 바로 테이퍼링 이슈였습니다. 미 연준의 자산 매입 축소 우려가 점점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지만 증시의 상승 흐름은 아직까지 유지가 되고 있는 모습을 5월에 볼 수 있었습니다. 사실 뭐 증시가 좀 제법 흔들렸다고 좀 생각을 했는데 실제 주가 지수는 5월 한 달간 좀 올랐다는 거죠, 지금? 네, 맞습니다. 증시의 상승 흐름이 유지가 되었던 이유를 좀 더 자세히 설명드리자면 네. 우선 테이퍼링 우려가 고조되고 있지만 미 연준은 여전히 통화 완화가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하는 위원들이 좀 많은 상황이고요. 네. 그리고 지난 3월에 국채금리가 상승했을 때와는 달리 5월에는 국채금리가 다소 안정적인 흐름을 보였다는 점을 꼽을 수 있습니다. 또한 백신 접종 확대에 따른 경제활동 정상화가 진행되고 있다는 점도 여전히 긍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했습니다. 자, 우리나라도 지금 백신 접종 잘 이루어지고 있죠? 네, 지난 한미 정상회담 이후 정부가 백신 물량을 추가로 더 확보하면서 네. 우리나라도 백신 접종이 가속화되는 모습인데요. 백신 접종자에 대한 정부의 인센티브 방안이 발표되면서 자발적으로 백신을 먼저 맞으려는 수요 또한 증가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백신 접종률이 집단 면역에 필요한 수준까지 당초 예상보다 더 빠르게 올라올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혹시 그 얀센 백신 신청했어요? 네, 저 신청했습니다. 아, 진짜요? 언제 맞아요? 저는 다음 주 10일에 맞기로 했습니다. 10일에. 네, 저는 신청을 못했어요. 늦게 하셨나요? 안 될 줄 알고 안 했는데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됐더라고요. 네. 예비군과 민방위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게 생길 줄도 몰랐지만 네. 그걸 또 활용도 못한 저의 모습과 대비되는 모습이었고요. 자, 그럼 우리나라도 사실 이제는 마스크 벗고 좀 거리 돌아다니는 사람들 기대할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6월 하우스뷰 살펴보면서 좀 더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이번 달 어떤 변화가 있었나요? 네, 이번 달에는 우리나라와 일본, 유럽 증시에 대한 단기 투자 매력도가 5점 척도 기준으로 4점에서 3점으로 한 단계 하향 조정되었습니다. 앞서 언급되었던 연준의 테이퍼링 우려 등 통화 정책이 정상화될 가능성이 존재하고 네. 경제 지표 호조에 따라 경기가 정점에 도달했다는 우려로 단기적인 불확실성이 높아졌다는 점이 반영되었습니다. 네. 반면에 중국 증시는 단기 투자 매력도가 3점에서 4점으로 한 단계 올라갔습니다. 통화 긴축 우려가 완화되고 원자재 가격 억제 정책 발표에 따른 인플레이션 둔화 기대로 증시의 긍정적 흐름이 예상되기 때문입니다. 이번 달에는 우리나라 그리고 유럽, 일본까지가 단기 투자 매력도 3점, 거의 중립이네요. 네, 좀 하향 조정이 됐고 미국도 지난달에 한 단계 조정이 됐었잖아요. 맞습니다. 근데 원래 중국이 가장 빠르게 좀 조정이 됐었던 걸로 아는데 이번엔 또 중국 증시만 투자 매력도가 올라갔어요. 네. 그게 좀 특이한데 왜 그럴까요? 사실 중국 증시는 지난 춘절 이후 부진한 흐름을 보여왔었는데요. 네. 앞서 언급한 통화 정책에 대한 불안감이 좀 감소하고 소비 부양 정책 등 재정 투자가 강화될 수 있다는 기대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네. 또 현재 글로벌 증시의 불확실성이 높아졌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네. 다른 국가의 증시는 높은 밸류에이션 부담과 통화정책 정상화 리스크 등이 존재하지만 중국은 그렇지 않다는 점에서 전망의 차별화가 나타날 수 있었습니다. 자, 그럼 우선 글로벌 증시 전반적인 상황은 통화 정책에 대한 불확실성이 여전히 높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우선 물가 상승에 대한 부담이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인데요. 네. 최근 공급 차질로 인한 생산 측면에서의 병목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는 점에서 높은 수준의 물가 상승 압력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또한 높아진 인플레이션 수준과 경제 전망이 상향 조정되고 있다는 점에 따라 미 연준의 통화 정책 정상화 가능성도 함께 높아졌습니다. 네. 사실 지난 4월 FOMC 의사록에서 테이퍼링에 대한 논의가 있었다는 점이 이미 또 확인되기도 했었고요. 네. 앞서 설명드린 상황을 종합적으로 좀 살펴본다면 빠르면 6월 FOMC나 아니면 8월의 잭슨홀 미팅에서 테이퍼링 논의가 본격화될 것으로 시장은 전망하고 있습니다. 네, 사실 뭐 잭슨홀 미팅이 뭔지도 몰랐던 분들이 굉장히 많았는데 네. 요즘에 이 테이퍼링 얘기가 나오면서 주식을 하는 분들이면 잭슨홀이 뭔지까지 알고 계시더라고요. 네. 굉장히 또 우리나라 이 주식하는 분들이 다양하게 소식을 접하고 있다는 걸 좀 알 수 있었고, 그럼 통화정책 정상화 우려가 본격화될 경우에 증시 변동성도 확대되는 건가요?
네, 지난 2013년 당시 긴축 발작이라고 하죠. 테이퍼 텐트럼 당시에 이제 테이퍼링에 대한 언급과 논의가 시작되었을 때 네. 이제 고점 대비 10% 수준의 조정이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도 아까 예상했던 대로 6월에서 9월 중 증시의 단기 조정 가능성이 존재한다고 볼 수 있는데요. 다만 이러한 조정이 증시의 상승 추세를 훼손할 것이냐라는 질문에는 우선 그렇지 않다라고 보고 있고요. 네. 기업 실적의 기저효과나 경제 전망의 상향 조정세가 단기적으로는 피크아웃 할 수 있지만 네. 실적이나 경제의 개선이 지속될 것이라는 점에서 장기 상승 추세는 이어질 것으로 전망합니다. 이런 장세를 예상할 때 사실 사람들이 많이 고민하고 또 걱정해야 되는 게 종목이나 업종에 따라 좀 변동성이 클 수 있어서 네. 어떤 업종에 투자해야 되냐 이런 걸 좀 많이 걱정하거든요. 네. 자, 그럼 단기 조정 활용하는 대응 전략이 중요하지 않을까 싶은데 투자 전략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지난달에도 이미 말씀드렸던 부분이기도 합니다. 주식시장의 단기 조정을 이제 비중 확대의 기회로 사용하는 것이 좋겠다라는 거고요. 이번 조정을 이용해서 이제 비중을 늘려야 할 업종은 뭐 낙폭 과대 성장주로 보고 있는데요. 사실 최근에 경제가 정상화되면서 증시의 상승을 주도해온 경기 민감 업종에 비해 네. 성장주는 부진한 흐름을 좀 보였었는데요. 네. 우선 경기 민감 업종의 상승은 경제활동 정상화에 따른 실적 반등이 가장 드라마틱하게 나타났었기 때문입니다. 다만 이후 실적의 기저효과가 줄어들면서 상대적인 매력이 반감될 것으로 보고 있고요. 네. 반면 성장주는 기업들의 실적 증가로 밸류에이션 부담이 낮아진다는 점과 성장성이 여전히 높게 유지되고 있다는 점에서 반등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전망합니다. 그럼 지금은 낙폭과대 성장주, 그러니까 많이 떨어졌던 성장주 중심으로 좀 투자를 고민해봐라. 조정이 왔을 때. 조정이 네, 왔을 때 맞습니다. 그걸 좀 투자 전략으로 제시했다고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6월 KB하우스뷰에서는 미 연준의 자산 매입 축소 우려 그리고 그에 대응한 투자 전략까지 좀 상세하게 확인할 수 있지 않았나 싶은데요. 저희가 지금 이제 6월까지 얘기를 좀 했잖아요. 네. 반년의 전망을 해본 거예요. 네. 어떠셨어요, 올해? 올해 상반기까지는 뭐 상당히 긍정적인 흐름이 잘 유지가 되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하반기에도 뭐 이런 변동성이 나타날 수 있는 우려가 존재하지만 상승 추세가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이제 여름에 있는 이 조정을 잘 활용하는 전략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사실 글로벌에 대해서도 많은 분들이 관심이 있지만 특히나 국내 주식 투자에 대해서 관심이 많으시거든요. 네. 지금 그런 상황인데 상반기 조금 어려운 시간 보내셨을 수도 있습니다. 전체적인 주가 흐름이 좋더라도 내가 투자한 종목과 업종에 따라서 많이 좀 차이가 나니까요. 작년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굉장히 어려웠던 네. 상반기로 좀 정리를 할 수 있지만 하반기에 또 다른 이슈들이 좀 많이 존재하기 때문에 많이 고민하시고 공부를 하셔야 되는 올해가 되지 않을까라고 좀 정리를 해보려고 합니다. 오늘 끝으로 한마디로 좀 정리를 해주시죠. 끝으로 조정 가능성을 염두에 두셔야 될 것 같고요. 근데 그 조정의 폭이 사실 얼마만큼 될지 예상하기는 어렵지만 장기 상승 추세를 훼손할 정도는 아니기 때문에 이제 단기적으로 조정이 왔을 때 낙폭과대 성장주에 대한 관심을 가지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네. 7월 월간 투자 전략도 저희가 함께 할 거죠? 네, 함께 하겠습니다. 저는 좀 고민이 되는데 다음 달에도 월간 투자 전략으로 여러분들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